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모셔봐야죠. 네, 언제나 바른 법률 상식을 전해주시는 법무법인 가교의 서주호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생활 속 법률 상식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오늘 해결해야 될 과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2년 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짜리 가게를 얻어서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학생들에게 꽤 인기 있는 분식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계약갱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죠.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거기 찔러라 떡꼬치 말아라 김밥집 맞죠? 네, 맞는데요. 네, 상가 주인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있었죠, 덕분에. 근데 무슨 일이시죠? 아유, 무슨 일이긴요. 계약 일도 다 됐고 해서 듣자 하니까 뭐 요즘 장사가 꽤 잘 되신다고 그러던데 월세를 좀 올려주셔야겠어요. 네? 월세를 올려달라고요? 예, 제가 처음부터 뭐 싸게 받은 거니까 다음 달부터 30만 원씩 더 넣으세요. 아니. 30만 원이나요? 예, 아니 왜 또 똑같은 말을 두 번씩 시키고 그러시나? 네, 하면서 상가 주인은 계약일을 앞두고 월세 조정을 요청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 아니, 세입자 양반, 아니, 내가 땅 파서 장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3번이나 월세를 밀렸잖아, 안 그래? 아니, 그게 밀려서 안 드린 게 아니라 조금 늦게 드린 거잖아요. 됐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도 월세 못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당장 이번 주 내로 가게 빼세요. 다른 사람 구할 사람 줄 서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가게에 월세를 30만 원씩이나 올려받으세요? 아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제 자리 잡은 건데. 아니,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아니, 내가 지금 돈을 그렇게 임대인이 강경하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부는 정말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계약일은 곧 다가오는데 중간중간에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오고 이제 정말 난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네, 오늘 상담은 이제 쉽게 말해서 갑의 횡포냐, 을의 권리 주장이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이 가게 하시는 분은 지금 심란하실 것 같아요, 상황이. 네, 맞아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아니, 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오늘 사례는 창업을 하신다면 누구나 걸리실 수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와 네. 관련된 사례입니다. 네. 상가 임대차를 규율하는 법률은 크게 민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네. 오늘 사례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인지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똑같은 상황이어도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를 보면요. 네.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임대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원,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법령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월차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월차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에 더해서 네. 그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차임이 50만 원이니까 월차임에 100을 곱하면 5천만 원이 되고요. 네.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까 합산하면 6천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상관없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네. 대상이 되겠습니다. 와, 정말 다행히도 사례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 네. 근데 하나씩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요. 2년 전에 일단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으로 시작을 했는데 2년 만에 계약을 갱신하는 것 같은데 이거 주기적으로는 맞는 건가요? 예, 이 방금 말씀드린 법 적용 여부랑 상관없이요. 모든 계약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예. 기간은 당사자 합의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경우에 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보호법상에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경우는 임차인은 최소한 1년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요. 그렇군요. 아무튼 주기는 계약 갱신 주기는 합의하에 진행이 됐다고 해도 월세 조정은 이 계약 갱신 시점에 상가 주인 입장에서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부분도 아까 기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그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차임 조정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도하게 요구한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겠는데요. 네. 예, 참고로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차임 조정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하게 요청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월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50만 원을 내고 있었던 사람한테 갑자기 30만 원이나 올려달라. 네. 이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장사 잘 되고 있다고 월세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건 진짜 횡포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어떻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올려달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네. 뭐 현실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기존의 차임에 월세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인상할 수 있는 증액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청구 당시 기존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요. 100분의 9, 그러니까 9%를 초과해서 증액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의 경우는 이제 월세가 50만 원이었잖아요. 네. 이제 100분의 9를 곱하면 4만 5천 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증액할 수 있는 범위는 월 4만 5천 원 범위 한도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와, 근데 도대체 몇 배나 더 이걸 더 받으려고 했던 건지 정해져 모르겠는데.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월세를 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역시도 좀 약간 며칠 늦게 냈던 건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연체될 예,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보호법상에는요, 임차인이 그 3기 이상, 3번 이상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는요, 네. 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차임을 이제 3번 이상 연체하셨다면 임대인 입장에선 당연히 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만 주의하실 건 여기 3번이라는 의미는 그동안 연체한 월세 합계액이 합계액,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3달치여야 되는 겁니다. 네. 3번 연체했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네. 합계액이 3달치여야 되는데요. 뭐 사례의 경우는 좀 늦게 내신 경우는 몇 번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러더라도 늦게라도 내신 걸로 봐서는 합계액이 3달치는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대인이 뭐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모 가수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뭐 임차인이 이런 일을 좀 벌어져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임차인이 최대한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주장할 수 있는 것과 임대인이 최대한 요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예, 뭐 계약 내용이나 법령 규정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요. 일단 임차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뭐 그 차임 연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계약 시점부터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임대인의 경우는 뭐 보호법상으로 특별히 보호한다라는 의미는 없지만요. 임대차 계약에 규정된 죄송합니다. 그 임차인의 의무 네네. 그걸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건 체크하시는 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관련 법규를 잘 생각을 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잘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서주호 변호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